강원랜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7월 12일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막판에 다시 이제 말아 올려가지고 23,550원에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일단 분할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전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강원랜드 계속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분할 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좀 더 밑에서 또 추가 분할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선물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2, S&P가 한 0.2 상승,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상당히 안 좋았죠. 뭐 1.5% 정도 나스닥이 빠졌고요. S&P도 뭐 1.7% 가까이 빠졌으니까 엄청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한국 시장이 장이 안 열려가지고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한국 시장이 열렸으면 오늘도 한번 크게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저번 주에 금요일날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최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요. 전저점을 깨서 저는 일단 분할 매수를 좀 했고요. 제 투자금이 뭐 0.1% 조금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HTS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요, 600일 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저번 주 이제 토요일 새벽 끝난 게 1575포인트죠. 근데 지금 보면 딱 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미국 지수선물 보면 지금 거의 계속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말아 올릴 것이냐, 계속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눈치 싸움. 지금 보시면 만약에 주봉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6월 13일 그 주인데, 그 주의 저점 딱 부근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그 다음 보이는 저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시는 분들이, 차트를 보시는 분 다 똑같아요. 9,8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또 말아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또 많이 또 이렇게 싸움을 하겠죠. 지금 일단 1차 고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말아 올릴 것이냐, 더 추락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큰 세력들, 그죠? 큰 세력들의 어떤 마음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을 더 내릴 것이냐, 내릴 거면 여기까지 내릴 것이고, 올릴 거면 여기서 올릴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현금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미국 주식을, 저도 미국 주식을 좀 갖고는 있지만, 미국 주식을 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평소에 좋았던 종목들 있죠. 뭐 나스닥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빅테크 위주로 조금 하는데, 평소 좋게 보던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 이 정도에서는 좀 현금을 투입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빠질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완전 저점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번 어느 정도 현금이 좀 투입돼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뚫어지면 그 다음 봐야 될 점은 여기죠. 9,000 아까 말씀드렸던 9,800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주식시장이 망한다 그러면은 뭐 계속 추락하겠지만 망하지 않고 만약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우상향한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 부분을 좀 이게 쭉쭉 올라갈 때요. 그죠? 이럴 때는 매수를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많이 추락할 때는 그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우상향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조금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몰빵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지금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재무 차트를 보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해서 적자가 아니라 정부에서 막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출입을 못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출입을 시켰다면 당연히 적자 안 받겠죠. 뭐 한번 뭐 도박 중독에 빠지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무서워서 출입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마스크 쓰고 다 출입할 수 있었겠죠. 그 때문에 2019년에 5,012억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5천억 정도가 지금 보시면 계속 그죠? 5천억, 6천억, 4,300억, 5천억 이 정도예요.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때 코로나 때 마이너스 4,316억 그 다음에 작년에 마이너스 527억을 했죠. 그 적자를 봤죠. 제 생각에는 결국은 여기 선까지는 올라온다. 5천억까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왜냐면 카지노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점이잖아요. 강원랜드가 독점이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상승할 것도 같지 않고 추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5천억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기를 보면은요. 최근에 1분기 105억 그리고 2분기 올해 699억 올라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강원랜드를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뭐 보니까 한국은 많이 좀 마스크를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뉴스 보면. 차트를 보면은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600일 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등락이 심하죠. 등락이 상승했다가 29,65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2만 그죠? 2만 1,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또 다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락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심해져서 출입을 막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죠.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상화가 점점 되면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저점인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최근 차트를 보면 다시 말아 올렸죠. 전 전저점을 안 깨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매수를 했고요. 물론 더 이제 밑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지만 분할 매수 하기에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맥포인트 지금 이게 2년 정도 되는 봉 차트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부분이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000원, 25,600원, 25,500원까지는 무조건 올리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많이 터졌는데 여기도 24,600원, 25,500원 여기까지는 분명히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점은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서 여기 하단 한 2만원 선, 그리고 상단은 한 25,000원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박스권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랜드는 일단 외국인이 한 22.3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금요일날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많이 사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도 좀 사다가 최근에 3일 연속 기관은 팔았고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뻔하겠죠? 뻔하게 지금 카지노에서 88.4%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7.14%,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2.96, 그리고 콘도미니엄 1.87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강원권 4, 5성 호텔 객실수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한 2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면은요, 일단 뭐 적자고 하니까 이 PER 이게 의미가 없는데 PBR 1.47배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유하겠죠.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분을 36.27% 갖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7%,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34%, 자사주 뭐 이렇게 해서 정성군청에서 5%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죠. 절대 망하지 않는, 뭐 그냥 관공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9월 30일 엊그저께 나온 비즈니스 서머니를 보면요, 리오프닝 효과로 호실적 기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 및 리조트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2001년 10월 코스닥, 2003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카지노, 스키, 골프,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이 한 곳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의 사계절 가족형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매출액이 78% 증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카지노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어 5월 16일부터 사이드 베팅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고, 카지노 영업 면적 확대 진행 중으로 2024년 중 오픈할 예정이고, 비카지노 부분의 실적도 양호하여 이연 수요와 보복 수요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이드 베팅 규제가 완화됐다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카지노 쪽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바카라 같은 뭐 바카라나 룰렛이든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칩으로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뒤에 주변에서 서서 스탠딩 베팅이죠. 서가지고 옆에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막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카지노 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애가 예를 들어서 뭐 홀에다가 베팅을 했다. 그럼 다 홀로 가고, 또 이렇게 뭐 짝에다 간다면 짝으로 다 가고, 이렇게 한 번에 확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으로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 가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운 좋은 사람 잘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고요. 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조 5천, 그죠? 제가 봤을 때 1조 5천 정도가 보통 매출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1조 3천이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5천억. 올해 컨센서스가 2,773억이네요. 많이 올라왔죠. 계속 당연히 2년 연속 적자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돈 잘 벌 때 배당 수익이 한 3% 나왔었네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배당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ROE도 한 9%,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가격,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저점까지 내려오면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해 가시면 카지노 관련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정부의 큰 규제나 아니면 뭐 카지노가 가능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또 업체가 또 생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쪽은 계속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감히 그런 예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까지 계속 내려오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는 무조건 간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나스닥 지수도 보여드린 말씀드렸듯이 요즘 물론 이제 그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보면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죠. 뭐 다 뭐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막 수록한데 물론 저도 이제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또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주춤할 때는 한 번씩 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평생 못 삽니다. 이러다가 한번 장대 한번 훅 올라가 가지고 확 올라가면 못 사요. 또 떨어질 때까지 내려오겠지 하다가 계속 또 치고 올라가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물론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지만 조금씩 이제 현금을 좀 소진해 나가야 그래야 돈을 벌겠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또 급하게 한번 훅 올라오면 그냥 또 수익 내고 매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